네, 안녕하세요. 현기쌤입니다. 오늘은 대학 졸업반 혹은 임용 초수생이 체육 임용 1차를 준비하기 앞서서 궁금한 점들 또는 불안한 점들과 관련해서 Q&A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당장 1월부터 강의가 시작되고 많은 초수생 여러분들께서 제가 정말 그랬던 것처럼 임용 1차를 준비하기 앞서 불안한 감정들도 많고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다고 느껴요. 그래서 제가 정말 4학년 졸업반 당시에 초수생일 때 임용을 시작하기 앞서서 궁금했던 부분들 그리고 임용이 끝나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Q&A를 만들어 보았고요. 오늘 영상도 아래 하단바에 질문별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본인이 궁금한 점이 혹시 있으시다면 거기 선택하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임용을 과연 언제 시작해야 되는가? 늦은 게 아닌가 되게 많이 궁금했고 저도 진짜 그랬거든요. 임용을 시작하는 시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3학년 2학기 때부터 미리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고 2학년 때부터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돌이켜봤을 때 개인적으로 임용은 정말 1년 동안 컴팩트하게 준비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느꼈어요. 일단 과목이 8개, 전공 과목 같은 경우에 거의 8개 이상으로 너무 많고 결국 이거를 몇 년 동안 준비해서 다 이해해서 이거를 활용하고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1년 동안 정말 반복적으로 공부해서 그냥 짧은 그 시험 당일에 얼마나 그거를 내 머릿속에서 빠르게 끄집어내냐 라는 시험이거든요. 시험 형식만 봐도 뭐 오지선다나 논술형이 아니고 그냥 단답형이에요. 그냥 답이 혈액 아니 뭐 혈류량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몇 년 동안 정말 이해하고 이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는 물론 뭐 2년 3년 준비해서 이거를 장기 기억 장치로 넣어서 언제든지 생각날 수 있게 하면 제일 베스트겠죠. 제일 좋겠지만 그렇기에는 정말 대학 생활, 대학 라이프를 다 포기하고 임용에 완전 몰두해야 되고 주변에 보면은 정말 그냥 1년 동안 컴팩트하게 매일 10시간씩 실제 실제 공부 시간을 10시간 이상씩 가져가면서 컴팩트하게 준비해서 붙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셔서 저는 그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느꼈어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1, 2월에 앞으로의 강의비를 벌기 위해서 주말엔 거의 알바를 하고 평일에만 공부를 했는데도 전혀 뒤처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었거든요. 물론 매일매일 거의 12시간씩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임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뭐 나는 1월인데 늦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1월부터 10월까지 공부해서 11월에 시험 보셔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시험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건 정말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 제가 아는 제 지인분들 중에는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8월부터 그냥 기출문제만 공부해서 붙으신 분도 계세요. 사실 좀 운도 많이 따랐지만 그만큼 얼마나 내가 짧은 시간 동안 공부한 걸 짝짝짝 잘 뽑아낼 수 있느냐 이 시험의 형식이기 때문에 나는 늦었다 더 미리 준비할 거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셔도 되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만약 미리 준비하고 싶으시다 아니면 난 좀 불안하다 싶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전공은 너무 과목이 많고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미리 공부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아요. 미리 공부해봤자 잘못된 개념만 잡히기 쉽고요. 강사가 나중에 강의를 들으시면 그 강사가 말하는 거랑 미리 준비하신 거랑 굉장히 다를 수가 있으면 인지 부조화가 와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근데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 수업 들으시잖아요. 이제 교직 보통 사범대나 대학원 다니시면 교직 수업 때 전공책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교육학 그냥 거의 다 모든 과목 정리해놓은 책이 있는데 그걸 한번 전 쭉 읽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교육학은 한번 읽고 들어갔어요. 3학년 2학기 때 교육학 전체 과목을 다 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준 책을 사가지고 읽었는데 이게 왜 좋냐면 체육과가 교육학 점수 평균이 다른 과목보다 평균적으로 낮아요. 실제 나중에 결과만 보더라도 그 이유가 전공이 다른 과목보다 너무 많고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전공에 좀 비율을 많이 두고 교육학은 약간 뒷전이 되기 쉬워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좀 보통의 일반적인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교육학 점수가 평균 점수도 낮고 1차 성적을 보면 교육학 점수 때문에 깎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 3학년 2학기 때 좀 미리 그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들어가시면 교육학 준비하실 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과연 그럼 몇 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 입니다. 보시면 매년 커트라인이 다르고 뭐 재작년 같은 경우에 거의 뭐 80몇 점까지 갔다가
또 4년 전에는 60 몇 점까지 떨어지고. 근데 이게 커트라인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몇 점을 목표로 하냐는 기출을 다 맞춘다를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임용 자체가요, 수능처럼 킬러 문제를 내서 애들 등급을 나누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수능보다 기출 변형 문제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결국 그 말인즉슨 이 기출 문제들을 다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실수의 싸움이라는 거죠. 기출 문제를 다 맞추기만 해도 예를 들어서 전공이 80점이잖아요. 기출 문제 다 맞추면 거의 65점을 받아요. 물론 매년 시험이 다르지만 거기서 이제 보통 평균이 그렇다는 거고, 킬러 문제 빼고 나머지는 다 기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기출 문제 변형 비율이 높고, 기출 문제는 모든 강사, 모든 분들이 준비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틀리게 되면은 사실 합격선에서 조금씩 멀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심지어 기출 문제 변형 비율은 매년 정말 많이 높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작년에 누가 이걸 뽑았다, 이걸 어떤 강사가 이거를 찝었다, 그걸 보면 다 기출 문제 변형이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 나오지 않았던 킬러 문제였던 거죠. 근데 이제 사실 그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게, 강사 입장에서 이번 연도에 맞추면은 장땡이고, 솔직히 자기가 찝은 게 안 나와도 그냥 그만이에요. 그냥 작년에 운이 좋았을 뿐이고, 매년 맞출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강사들도. 그래서 사실 그 누가 잘 찝었다 이런 얘기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점수 같은 경우에 난 정말 기출 문제를 제일 많이 나오는 기출 문제는 다 맞추는 실수 없는 시험 성적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강사 선택인데요. 강사 선택 같은 경우에 저는 두 가지예요. 전략과 본인에게 맞는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공과 교육학으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전공 같은 경우에 강사별 특징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는 뭐 좀만 서칭하고 카페만 찾아보셔도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다 일일이 찝어주시면서 이건 보지 마세요, 이렇게 찝어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냥 모든 걸 다 세세하게 뭐 윤리, 철학 이런 걸 다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1, 2월에 모든 과목을 다 설명한 다음에 뭐 3, 4월에 기출, 5, 6월에 변형 문제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1, 2, 3, 4, 5, 6을 다 월별로 나눠가지고 전공을 하나씩 가르치셔 보는 게 계세요. 근데 이런 다양한 것들은 서칭하시면 나올 것 같고요. 저는 먼저 첫 번째로 선택한 기준이, 강사 선택 기준이 듣기 편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기준에 내가 생각했을 때. 결국 1, 2월 같은 경우에 거의 한 일주에 10개 정도, 전공 교육학 합쳐서 10개 정도 강의가 나오는데, 아직 엉덩이 붙이는 습관도 안 들어있고 공부하는 습관도 아직 안 들어있고, 그런데 심지어 내가 듣기 좀 이해하기 어렵게 말을 하는 사람이라던가, 들을 때 솔직히 강사 목소리가 다 좋을 순 없잖아요. 좀 들을 때 그냥 너무 하이톤이거나 듣기 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듣기 좀 거북한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거를 이제 OT 같은 걸 다 한 번씩 들어보면서 저한테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거나 목소리가 굉장히 10시간 동안 들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분들, 듣기 편한 분들을 좀 위주로 선택을 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공부 방식에 따라서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강의를 듣고 강사가 찝어주는 걸 주입식으로 이해하는 걸 못해요. 그냥 제 공부 방식 자체가.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모든 과목의 전체적인 세세한 부분들까지 다 듣고, 전 그게 되게 재밌거든요. 세세하게 듣고 그거를 스스로 이해가 안 되면 원서도 찾아보고, 제가 혼자 공부해서 이해될 때까지 공부해서 저만의 노트를 만들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가는 걸 저는 선호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공과 교육학 모두 전체 과목에서 찝어주는 게 아니라 다 훑어보면서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강사분들을 찾게 되었어요. 또는 반대로 나는 1, 2월 동안 너무 많은 과목들을 배우게 되면 내 공부 방식이랑 맞지 않아,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냥 난 1월에 이것만 딱 심도 있게 이것만 공부하고, 2월에 이거 공부하고, 3월에 이거 공부하고, 이게 맞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이거 진짜 개인 취향이죠. 그래서 본인의 공부 방식에 따라서 전체적인 걸 다 듣고 나만의 공부 시간을 가져가는 게 좋냐 하시는 분들은 1, 2월에 콤팩하게 전체 과목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어울리실 거고, 나는 그게 아니라 심도 있게 하나하나 단계별로 공부하는 게 나한테 맞다 하시는 분들은 월별로 나눠서 가르쳐주시는 강사분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과가 교육학 점수가 평균이 굉장히 낮아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리고 심지어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지금 3년 동안 임용 시험 문제를 보고 있는데 교육학의 문제가 점점 더 킬러 문제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기출이 좀 줄어들었고 원래 기출 변형이라던가 기출 주의에 있는 게 나왔거든요. 강사분들이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또는 우리도 중요하다고 느끼는. 근데 요즘 보면 이번 시험만 봐도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묻거나 본인이 생각하는 해결책 이런 문제를 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공부했던 게 안 나올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전체를 봐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건 본인이 선택하시겠지만 교육학 같은 경우에 1, 2월에 정말 집중해서 들어놓으시면은 3, 4, 5, 6, 7, 8에 할 시간의 비중을 좀 줄이더라도 그 1, 2월에 이해한 걸로 쭉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교육학 점수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1, 2월에 전체를 모든 걸 세세하게 설명하시는 분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나는 그냥 강사 믿고 찝어주는 거 나올 만한 것만 해가지고 전공에 더 치중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공에 더 치중하시고 교육학은 찝어주시는 강사분들 그리고 그 찝어지는 걸 1, 2월에 심도 있게 공부하시는 방식을 선택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시험 문제 경향이 점점 전체 과목에서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 또는 본인의 주관을 묻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교육학의 전반적인 과목의 이해도를 높이는 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1차랑 2차 대체 뭐가 더 중요한지 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주변에 보면 2차로 뒤집을 수 있다, 괜찮다, 1차는 기본만 가자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끝나고 보니까 1차가 200% 중요합니다. 2차에서 아무리 말아먹어도 1차에서 전공 점수가 뭐 예를 들어 96점이면 붙더라고요. 그냥 뭐 실기 다 실수하고 면접도 그냥 뭐 평타 쳐도 1차만 높이면 붙더라고요. 진짜 그만큼 2차의 변별력이 지역별로 물론 다르겠지만 저는 서울 기준으로 2차의 변별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일단 중요한 게 1차를 만약에 커트라인으로 붙게 되면 2차를 준비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면 이게 1차가 끝나고 한 2주 뒤, 3주 뒤에, 한 달 뒤에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 한 달 동안 커트라인인 것 같은데 2차 이거 준비해야 되나? 준비해봤자 어차피 못 뒤집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커트라인에서 4점이 높았어요. 근데도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왜 4점이면 면접이 하나에 8점인데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차를 제 선배 중에 1차를 거의 12점 높게 받으신 분이 계세요. 커트라인에서 2차를 거의 그러니까 2차를 정말 기본만 준비하셨는데 거의 5등 안에 들으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2차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1차를 정말 자신 있을 정도로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1차 점수를 높게 목표를 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합격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높은 1차 점수를 위해서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그 1, 2월 첫 시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큰 뼈대와 개념을 잡고 1, 2월에 공부하는 그 개념들이 거의 끝까지 가더라고요. 저는 7, 8월에 제가 1, 2월에 잘못된 개념을 잡았던 걸 고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그때 공부한 게 계속 머리에 남아있어서 인지 부조화가 와요. 그래서 실제로 같이 공부한 재수생 선배님들은 1, 2월에 그 새로 배우는 게 아니라 잘못된 개념들을 바로 잡는 데 시간을 보통 쓰시더라고요. 작년에 이렇게 구조를 뼈대를 잡아버리니까 거기서 파생이 돼가지고 잘못 이해한 개념들이 틀리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 2월에 정말 엉덩이 붙이시는 연습 최소 실제 ALT를 8시간 이상 최소 8시간 이상씩 가지는 연습을 미리 하셔야 돼요. 보통 왜 엉덩이 붙이는 연습이 중요하냐면 7, 8월 여름 되면은 덥고 막 냉방병 오고 이래가지고 많이들 좀 동기가 떨어지세요. 진짜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1, 2, 3, 4, 5, 6에 완전 팍 부스터 붙어가지고 열심히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 습관이 계속 남더라고요. 엉덩이 붙이는 습관이. 그래서 1, 2월에는 엉덩이 붙이시는 습관 매일 8시간 이상씩 그리고 최대한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셔야 되는데 절대 그 8개 이상의 과목을 절대 다 이해를 못해요. 그거 하면 솔직히 5급 행정 공무원 가셔야 돼요. 진짜 그만큼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완벽히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내가 그 수업을 듣고 그날 복습을 할 때 이해를 했다 라고 느낄 정도로는 복습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이게 반복하고 3, 4월에 반복하고 5, 6월에 반복해서
점점 수직 상승이 돼서 7, 8월에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1, 2월에 분명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대신 매일매일 그날 개념을 이해하고 3, 4, 5, 6, 7, 8 갈수록 반복을 하면서 조금씩 완벽한 나의 개념으로 받아들인다 라는 생각으로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1, 2월이 가장 중요하고 임용은 1차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 전공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만 다 맞추고 킬러 문제는 조금 더 공부해서 맞추라는 개념으로 하고,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체육과의 평균 점수가 낮기 때문에 내가 1, 2월에 조금 더 공부하면 3학년 2학기 때 미리 조금 더 공부하면은 점수를 좀 더 높일 수 있고 유리한 1차 점수를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교육학은 최대한 좀 다양한 개념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공부를 미리미리 1, 2, 3, 4에 미리 해놓자 라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스터디였어요. 스터디. 저는 노량진에서 안 하고 학교에서 이제 선배님들이랑 같이 했는데 스터디가 과연 중요한가? 구성을 언제 해야 되는가 되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하여튼 저는 스터디가 효율성과 반복 학습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먼저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 스터디를 함으로써 내가 공부한 내용 이외에 내 스터디 구성원이 중요하다고 생각된 내용들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6명이 스터디라고 하면은 저는 나머지 5명들이 중요하다고 한 걸 추가로 내가 미처 공부하지 못한 부분들을 추가로 들을 수 있는 거죠. 들으면서 내가 공부하지 못한 부분에서 중요한 게 있었구나. 혹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버리는 거죠. 약간 그래서 서로 약간 기브 앤 테이크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본인이 놓치는 그 부분들이 없게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터디라면은 강사를 보통 저희는 전략이 강사를 다 다른 사람들 섭외를 했어요. 이게 두 가지예요. 완전 같은 강사들만 하는 사람들을 스터디를 만들거나 다른 강사들을 하는 스터디를 만드냐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최대한 많이 듣고 많이 이해해보고 내 걸로 만드는 공부 방식이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저는 다양한 강사님들이 찝는 걸 듣기 위해서 구성원마다 강사가 다른 스터디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느꼈어요. 이 강사님이 중요하지 않다고 한 거를 이 강사님이 중요하다고 하면 왜 둘에서 차이가 날까를 스스로 생각해보고 중요하다 판단되면 공부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다른 구성원들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서로 같이 공부하고 동반 상승하는. 그래서 이게 스터디가 왜 중요하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 1차를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스터디가 붙으면 다 붙고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1차, 심지어 저랑 같이 정말 1년 동안 같이 공부한 형은 1차 점수가 전공이랑 교육학이 아예 똑같았어요. 아예. 64, 14 이렇게. 그래서 스터디를 하는 거는 이러한 이유가 충족이 되신다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러한 공부의 효율성 또는 전략과 부합하다 하시면 되고요. 굳이 안 하시고 싶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스터디 안 하시고 붙는 분들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주변에 스터디 할 사람이 있고 좀 효율적으로 시간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통 카페에서 많이 찾으시고 학원에서 구성을 해주시기도 하고, 제일 좋은 건 대학 선후배끼리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서로 봐갖고 많이 이끌어주기도 하고 매일 보면서 공부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궁금했던 게 과연 매일매일 몇 시간을 공부해야 될까? 초소생은 정말 잠 아껴가면서 공부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선배님께 물어봤는데 선배님들이 그건 다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건 네 생활 패턴 맞추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운동하는 것도 좋아했고 뭐 친구들 만나서 놀는 것도 좋아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놀고 싶었어요. 왜냐면 안 그러면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했던 게 월화수목금토는 아침 8시 반에 앉아서 오후 10시에 왔어요. 저는 그때 1학기는 자취방에서 공부를 했는데 아침 8시 반에 도서관 도착해서 뭐 점심 먹고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무조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보통 월화수목금에 들었던 걸 제 걸로 만들기 위해서 저 혼자 복습하는 시간을 똑같이 가졌고, 일요일 날 가끔씩 본가를 가서 좀 쉬던가 친구들 만나서 놀던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무조건 엉덩이 붙이고 매일매일 앉아있는 게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 지인은 본인이 드라마 한 편은 꼭 정주행을 했어요.
그 시간만큼은 좀 힐링이 되는 거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본인만의 힐링 타임을 만드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결국 체력 싸움이고 10개월 동안의 체력 싸움인데 지치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인만의 힐링 타임을 꼭 하나는 미리 생각하시고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1, 2월에 지쳐서 떠나가거나 7, 8월, 1, 2월이랑 7, 8월이 굉장히 많아요. 떠나가시는 분들이. 근데 그때 나를 좀 동기부여를 계속 주는 건 나의 힐링 타임 그리고 친구 만나는 시간, 지인들 만나는 시간이 굉장히 저한테는 힐링이 됐고 그 힘으로 좀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